네, 인천 서구을 이용호 의원입니다. 노동부 장관님, 네, 우리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은 야간 근무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과로 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30% 정도. 30%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2시간 근무한 거는 주간에 2.6시간, 그렇습니다. 10시간 근무하면은 13시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대로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범적인 것, 의학적, 과학적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국제 기준입니다.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로저스 증인 1년 365일 동안 야간 근무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언제부터 쿠팡 대표였죠? 신사업 대표는 2020년 그다음에 총괄 대표는 올해 5월 26일로 제가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표가 20년 몇 월이요? 1월 1일로 제가 20년 1월이요. 네네. 오전에 어제부터 오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CCTV 장덕준님 관련해서 예. 이때 CCTV 영상 분석한 목적이 뭐예요? 그때는 제 기억에 당시에 사실상 물류센터에서 어떤 직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추가 질의가 계속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근로나 작업 형태를 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장덕준님 영상 분석 목적이요. 예. 사망 직후에 예.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기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또는 국정감사 대비로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근로 형태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인 근로 형태 분석을 왜 장덕준님 CCTV를 저 멀리 7곡에 있는 물류센터 CCTV를 다 수거해 와서 분석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위증인데요. 지금 제 기억 그대로 솔직하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고 자, 그러면 분석은 누가 지시했어요? 스스로의 판단입니까? 누구 지시입니까? 아니 저는 그것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보자라고 하는 분 당시에 근무했던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공유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제보자?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해서 김범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땅치 않았나 봐요. 수정 지시를 해요. 자, 일단 김범석에게 보고한 건 누가 보고했습니까? 지금 그 메일 내용으로 보면은 그 위원님 보여주신 제보자? 내용을 보면은 예, 제보자가 보고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자, 그런데 제보자의 이 김범석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박대준 전 대표가 제공한 틀 그리고 로저스 증인의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매시간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박대준 로저스 증인에게 다 보고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보고 받았죠? 아니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범석의 수정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작업들을 같이 또 박대준 대표는 지시를 했죠? 그 위원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제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 10월 26일이 환노위 국정감사였고 10월 25일 날 이 메시지들이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고요. 수정 지시를 하고 이런 지적이 사실상 산재 은폐 지시인데요. 김범석에 이렇게 지시가 있자 10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수정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GR팀 박대준 전 대표가 이게 담당하는 팀이죠. 예, 대관팀이죠. 제 밑에 있었던 GR팀과 PR팀이 밤샘 작업을 해서 다음날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이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시 안 했어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지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송경희 위원장님 네, 계시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 지금 이와 같은 CFS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소속 노동자였거든요. 장덕준님. 관련 영상 분석을 위해서
대구 칠곡센터에 있는 8개의 CCTV를 모회사인 쿠팡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 작업을 했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혹시 지적할 만한 거 있습니까? 네, 쿠팡이 이런 뭐 산재 발생 은폐나 과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의 이용으로 네.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뭐 다른 혹시 법적 근거를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한 건지도 좀 확인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박대준 대표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고 쿠팡에서 가져온 겁니까? 그런 적 없죠?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네, 그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또 그렇게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했다고 한다면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재 은폐와 축소를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열람하고 제공받습니다. 산재 은폐라는 범죄를 위해 또 다른 범죄가 자행된 것이고요. 고 장덕준님의 어머님은 CCTV 자료가 없어서 회사 도면을 펼쳐놓고 고인의 걸음수를 수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되어서야 CCTV를 확보했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20년 10월 20일경 이미 고인의 유족들이 그렇게 찾던 자료를 하나하나 다 뒤지고 축소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열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제주 쿠팡 택배 노동자 오승용 씨의 어제 유가족분 절규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이분 근무표를 보니까 주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근무했고 목요일 하루 쉬었고요. 사망 4주 전인 10월 중에는 연속 8일 근무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4주 평균 63시간, 12주 평균 1주에 64시간. 이걸 30% 가산하면 4주 평균 75시간 주, 12주 평균 1주 76시간.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인가요? 가로사 기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kg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오승용 씨가 쿠팡 야간 배송 1년 이상 하자 20kg 가까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입사하고 1년째 사진과 13개월 뒤의 사진, 약 20kg 체중 감소한 사진인데요. 장덕준 님도 1년 만에 15kg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또 다이어트 하느라 줄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심지어 고인이 소속된 대리점은 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퍼뜨렸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경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쿠팡에서만 자꾸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세가 날 때마다 개인의 과실, 개인의 지병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차제에 솜방망이가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엄중하고 정말 본격적인 감독을 해서 이 야간 배송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노동부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좀 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내용입니다. 현실과 얼마만큼 괴리가 있는지 쿠팡은 좀 뼈저리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오승용 씨 유가족 문제 산재 인정하고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 줄 수 있는지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정동원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한번 나와주실래요? 저 보이는 쪽으로 반대편으로.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답변에 앞서서 지금 띄어진 화면을 보시면 오승용 씨가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쉬려면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쿠팡의 본질이자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정동원님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이시니까 예,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모아서 좀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쿠팡 측의 중대재해 은폐 매뉴얼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 은폐 시도 어떤 정도로 체감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메모하셔도 되고요. 국가인권위권고와 올해 초 국회 청문회 당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내에 아직도 휴대전화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성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반입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연출되고 국감에서 청문회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1분 더 드리세요. 더 드리고 의원님 아예 3분을 드릴 테니 추가 질의하지 마시고 1분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게요. 쿠팡 CFS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선 지점이 체감되고 있는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에는 부고장 하나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노동조합이 접하고 사측에 문의해도 고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쿠팡의 산재 은폐 때문에 대응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망자 정보를 확보하고 장례식장 알아내 유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대로 저희 노동조합이 찾아간 장례식장에는 본사 대응팀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유족을 접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산재 대응 매뉴얼에 도리어 저희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본사 대응팀 직원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오히려 본사 대응팀이 저희한테 되물었습니다. 산재 대응 매뉴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노동조합이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들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휴대폰 반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이사 정종철 대표이사가 6개월 준비기간 거쳐서 휴대전화 전면 소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청문회 이후 노동조합이 파악하기로는 휴대전화 10원 반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아직도 승인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물류센터 현장 내부에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 반입은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쿠팡은 지난 1월의 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네, 3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정종철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사과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갔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쿠팡으로부터 개선 사항에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면 개선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들도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블랙리스트 그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혹시라도 노조 가입하면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노조 가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지난 청문회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위증입니다. 이 자리에서 완화 조치와 대안을 분명히 발표하거나 블랙리스트를 폐지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포함한 지금 정부 당국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쿠팡의 고소는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취하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접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 당국 관계자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해 주시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21년 6월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쿠팡에서 노동자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오늘까지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본교섭 39차례, 실무교섭 39차례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뿐인 사측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보는 데에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동조합도 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노조를 인정하고 뒤에서는 노조를 무시하는 명백한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우리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성실히 교섭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문회 이후에도 교섭 차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근로시간 면제, 현장 출입권, 노조 사무실 또한 노조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측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진정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업이라면 즉각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와의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저 지금 6분이 지났거든요. 7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십시오. 네, 그동안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수한 징계 해고가 있었고 최근 법원 판결들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다시피 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꿔 폭염시기 휴게 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자 냉풍기 밑에 온도계를 놔둬 체감 온도를 낮추고 어떻게든 휴게 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꼼수를 부리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휴게 시간 지급도 비용 운운하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과로사가 관심받고 있는 지금 추가적인 휴게 시간 지급은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권입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쿠팡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관심이 단시간에 휘발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쿠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